할 내용은 조건부 확률이에요. 확률은 확률인데 조건이 달려있는 확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호가 하나 나오게 될 텐데 우리 어제 그냥 확률 할 때 대문자 P 이용해서 확률을 표시했죠. 그래서 얘도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B라는 사건의 확률을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전체 중에서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아니라 A라는 조건이 달린 상태에서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데 책에 식이 나와 있으니까 식부터 쓰고 나서 실제로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 어제 했던 그냥 P, B 이거 생각해 보면 확률의 정의 우리 보통 어떻게 했었냐면 수학적인 확률이요. 앞에 단서가 하나 있었어요. 각 근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중에 사건 B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해서 확률을 찾았었다고요. 수학적인 확률을. 그럼 이 녀석은 뭐냐면 A라는 조건이 달려있다는 건 A라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쳤을 때라는 소리예요. B가 일어날 확률이 궁금한데 그냥 전체 중에서 B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A라는 사건이 일어났고 A가 아닌 건 이제 세상에 없는 거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중에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A라는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 그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래서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분모에 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젠 얘가 들어가요. A가 세상의 전부인 거야. 표본 공간이 아니라 A가 세상의 전부이고요. 그 중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A가 일어났기 때문에 A가 없는 B는 세상에 없거든요. A가 아닌 녀석들은 사라진 거니까. 물론 실제로 계산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원소의 개수 가지고 어차피 분자 분모 각자는 또 전체에 해당하는 확률이기 때문에 결국 원소의 개수가 돼요. 좀 눈에 보기 편하게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걸로 설명하자면 이런 건데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고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밑에서 말하는 B라는 확률은 전체 넓이 중에서 B에 해당하는 넓이 그게 지금 요 녀석이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뭐냐면 A라는 사건이 발생했고 얘가 세상의 이거 잘 안 보이네. 얘가 세상의 전부인 거야. 이거 외에 나머지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바깥쪽은 없다고요. 이 녀석을 조건으로 해서 즉 이 녀석을 전제로 해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난 거니까 여기밖에 안 남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빨간색 A 중에서 이 교집합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게 B의 조건부 확률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제 했던 것처럼 제비뽑기를 해볼 텐데 당첨 제비가 3개 들어있고 당첨 안 되는 제비가 7개 들어있어요. A라는 사건은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되는 사건 이걸 A라는 사건이라고 볼 거고 B라는 사건은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되는 거 얘를 B라는 사건이라고 볼게요. 이 제비 뽑기는 제비 하나 뽑아서 가져가는 거야. 다시 넣는 거 아니고 A는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에요. PA는 얼마인가요? (2분의 1) 아니야. 왜 2분의 1 아니라고요? 아까 말했던 그것 때문에. 어제 수업 다 들었지? 안 들은 안 들었고 제비를 하나 뽑았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당첨 아니면 비당첨. 원래는 두 가지였다고요. 그지? 그럼 당첨 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당첨이 되거나 당첨이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당첨될 확률을 2분의 1이라고 할 거냐? 그렇게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였다고? 애초에 당첨이 될 확률 애초에 당첨이 될 확률이랑 당첨이 안 될 확률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그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다. 당첨제비 사실은 3개가 다 똑같은 거지만 다르다고 취급할 거고 당첨이 아닌 제비 7개도 사실은 다 같은 거지만 다르다고 취급을 해서 총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그 10개의 제비가 다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평하게 10개 중에서 3개야가 되는 거였다고. 그지?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3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저 조건부 확률. 궁금한 건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궁금한데 어떤 조건이 달렸냐? A라는 조건이 달렸어요. A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B가 당첨될 확률. 말로 하자면 이거야. 첫 번째 사람이 당첨이었을 때 두 번째 사람도 당첨될 확률. 이렇게 표현하겠죠? 얼마일 것 같아요? 책이 없어. 생각해. 왜 책을 봐? 아,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을 피한 거지.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됐을 때 두 번째 사람도 당첨될 확률 얼마예요? 틀릴까 봐 말 안 하는 거야? 뭐라고? 9분의 1에 용기 낸 누군가는 9분의 2라고 말했어.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따라갈 거야 말 거야? 뽑아서 가져갈 거야. 그럼 두 번째 사람 입장에선 제비 몇 개 남아 있어요? 9개 남아 있잖아. 그지? 그 중에 당첨대비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요 확률 얼마가 될 거다? 9분의 2가 될 거다. 그런 얘기라고. 이해되죠? 남아 있는 게 9개고 그 중에 2개니까. 혹시 얘는 어때요? 이건 얘도 B 확률이 궁금한 거야.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A가 첫 번째 사람이 당첨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당첨이 안 됐을 때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 이건 얼마예요? 9분의 3 되겠지. 얘가 꽝 하나 가져갔다는 이야기잖아. 꽝 하나가 줄어들 거니까 9분의 3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되죠?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조건부 확률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계산하는 건 지금처럼 사실 요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게 뭔지 설명하려고 예시를 든 아주 쉬운 예시고 이렇게 쉬운 것만 나오진 않겠죠? 좀 복잡한 녀석들도 당연히 나와요. 하나만 딱 더 예를 들어서 헷갈릴 만한 녀석으로 안경을 낀 남자. 너 안경 왜 안 껴? 껴 빨리. 쟤 안경 낀 애야? 안경 낀 애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10명 앉아 있거든요. 안경 낀 사람 몇 명이나요? 여기 2명에 쟤까지 3명 있어요. 그지? 그럼 여기서 안경을 낀 사람의 확률 얼마예요? 10명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9명이구나. 저까지 하죠. 10명입니다. 10명 중에서 안경 낀 사람이 3명 있어요. 그러니까 안경 낀 확률이 얼마냐면 10분의 3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런데 이렇게 볼 거라는 거야. 똑같이 안경 낀 사람의 확률이 궁금한데 이젠 조건을 달 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여자야. 여자 사람 중에서 안경 낀 사람의 확률. 이라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이 우리 셋은 없는 거지. 세상에 우리 셋은 없는 거고 니네만 있는 거라고요? 니네들 중에서 안경 낀 사람의 확률이니까 뭐가 돼요? 7명 중에 2명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하죠? 무슨 얘기인지? 이걸 표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타내요. 남자, 여자, 안경 낀 사람, 안경 안 낀 사람. 그래서 안경 낀 남자가 1명, 안 낀 사람 2명, 안경 낀 여자 2명, 안 낀 사람이 5명.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물어보기를 야, 안경 낀 사람일 확률 얼마야? 그럼 다 합쳐서 10명 중에 안경 낀 사람 3명이야. 근데 이건 뭐였다고요? 여학생이라는 전제 하에, 여학생이라는 조건 하에 안경 낀 사람은 요 중에서 안경 낀 사람을 물어본 거니까 7분의 2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되죠? 이거나 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녀석이 조건부 확률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책에도 보시면 161페이지에 표 하나 나와 있죠. 뭐 베트남어, 아랍어, 남학생, 여학생 이런 식으로 아주 자주 나오는 형태의 조건부 확률 물어보는 아주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진 녀석이고요. 그 바로 밑에 벤 다이어그램도 있죠. 제가 설명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A라는 사건을 전제로 A가 전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B도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식으로는 저 따위로 생겨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펼친 김에 다음 페이지 가서 밑줄 몇 개 그어놓고 갈 건데 여기도 밑줄은 사실은 거의 형광펜 친 거랑 거의 똑같아요.
162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형광펜 쳐져 있죠. 우리도 똑같이 갈 거예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 하고 기호로 P, B 바 A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릴까봐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요 짝대기 있죠. 이 짝대기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게 조건이에요. 얘가 조건이고 얘가 내가 찾고 싶은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요 짝대기를 기억할 때 약간 퍼처럼 기억하세요. 이렇게. 이거 이제 분수 나타낼 때 이렇게 쓰잖아요. 분모에 A가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A가 조건이기 때문에 분모에 A가 들어가고 분자인 B가 들어갈 건데 어차피 A가 전제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B 혼자 생겨나는 경우는 없다는 거야. A랑 B가 같이 일어나겠지. 그지? 그래서 이 짝대기는 퍼라고 생각해 보면 뒤에 오는 게 조건이구나, 전제구나 라는 걸 좀 기억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중간에 또 형광펜 하나 쳐져 있죠. 162페이지 똑같이.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은 전체 표본 공간을 사건 A로 보고 확률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분모에 표본 공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건 A가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그 바로 밑에 줄에도 형광펜 안 쳐져 있지만 뒷부분에 가서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에는 A 교집합 B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의합니다. 분자에 올라가는 거 그냥 B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A 교 B가 올라간다고요. 세상엔 A만 존재하기 때문에 A 중에서 B도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분자에 저렇게 같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예제는 좀 이따 또 요거는 다시 쓰지 뭐. 예제는 조금 이따 또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건데 우리 어제 덧셈 정리를 했어요. 확률의 덧셈 정리 뭐였죠? 뭘 구할 때 쓰는 거였다? A와 B의 합사건. 그죠? 수업 듣는 사람이 몇 명 없는 것 같은데? 덧셈 얘는 이거였다고요? 예? 이거 구하는 게 덧셈 정리.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했다고? 그 합집합 원소의 개수 세는 거랑 똑같았다고. 그지? 애초에 확률이라는 게 원소의 개수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얘는 PA랑 PB를 더해서 PA 교 B를 빼는 거였다. 그죠? 근데 만약에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배반 사건은 뭐였다고요?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 그지? 서로 소인 거. 배반 사건이라면 그때는 A 합 B가 PA랑 PB의 합으로 그냥 나타난다. 얘가 빵이니까. 오케이? 요거 어제 했던 거야. 오늘은 곱셈 정리라는 걸 할 건데 이 곱셈 정리는 요식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갈 거예요. 이 조건부 확률식을 약간 변형한 것에 불과해요. 뭐냐면 분모에 있는 요 PA 있죠. 얘를 좌변으로 넘길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나오죠. PA 교 B. 요게 곱셈 정리 가지고 찾는 거거든요.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고요. 얘는 PA에다가 PB 바 A를 곱해서 만들 거래요. 말을 보면 이런 거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만들 거다. 들어보면 뭐 그럴싸하죠? 둘 다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났고 A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B도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만들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되죠? 둘이 똑같은 식이야. 그냥 순서만 달라진 거예요. 이항해서.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곱셈 정리인데 이것도 우리 아까 제비뽑기 했던 걸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당첨 제비가 3개, 당첨 아닌 게 7개가 있고요. A 사건은 첫 번째 사람이 당첨, B 사건은 두 번째 사람이 당첨이었어요. PA 얼마였다고요? 얘는 그냥 10분의 3 이렇게 생겼다고요. P, B 바 A. A가 당첨됐다고 쳤을 때 B가 당첨될 확률. 얘 얼마였다고요? 9분의 2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라고요. A와 B가 둘 다 당첨될 확률. 이건 어떻게 계산할 거라고? A가 당첨이 되고 그 다음 A가 당첨됐다고 쳤을 때 B도 당첨이 되고. 이렇게 두 번째 줄에 뭐 흐르나? 스맥? 아이 끊겼잖아. 자기야! 이거 둘이 곱해가지고 만들 거라고요. 아, 목 아파. 그래서 PA는 얼마라고? 10분의 3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리고 16 아니고 10이야. PB바 A는 9분의 2. 요거 두 개를 곱해서 둘 다 당첨될 확률을 구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한다는 건데 실제로 맞는지를 생각해 보면 곱셈 정리고 뭐고 떠나서 그냥 상식적으로 확률의 기본 정의 가지고 생각해 보면 사람 두 명이 순서대로 제비를 뽑을 거란 이야기잖아. 근데 둘 다 당첨 제비를 뽑았다는 거거든. 확률을 생각해 보면 전체 사건은 사람 둘이 제비를 뽑는 거야. 근데 이거 다 다르다고 볼 거니까 10P2가 전체예요. 두 개 순서대로 제비를 뽑는 거고. 근데 당첨 대비 두 개를 뽑는 거니까 분자에 3P2가 들어가면 되죠. 제비 10개 들어있고 그중에 두 개를 순서대로 뽑을 건데 둘 다 당첨일 확률이니까 그냥 곱셈 정리 말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정의 가지고 생각해보면 전체는 제비 두 개 순서대로 뽑을 건데 당첨 제비가 순서대로 두 개 나와야 돼요. 그 소리 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거 계산해보면 뭐 된다고? 10 곱하기 9분의 3 곱하기 2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나 값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것도 맞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푸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푸는 게 편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은 얘처럼 뭔가 일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곱셈 법칙, 곱셈 정리 가지고 보통 문제를 많이 풀게 돼 있죠. 왜냐면 다 생각하기가 약간 귀찮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푼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 그리고 얘네들이 만약에 순서대로 뭔가 벌어지고 있는 거라면 이렇게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뒤에 가서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요 몇 가지만 좀 더 볼게요. 제목은 지워도 되나? 여기다 할까요? 요 벤 다이어그램 보시면 요게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고 요게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인데 지금 우리는 뭘 찾았냐면 A 교 B를 찾았죠. 둘 다 당첨될 확률 얘를 찾았어요. 얘가 지금 둘이 곱해서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찾은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야. 첫 번째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갈 거고 두 번째 사람이 제비를 뽑을 건데 그냥 두 번째 사람 혼자 당첨될 확률이 궁금한 거야. 첫 번째 사람이랑 상관없이. 근데 이게 일이라는 게 순서대로 벌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의 결과가 원래는 먼저 있어야죠. 얘가 당첨 아니면 꽝이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당첨되거나 꽝될 확률은 달라질 텐데 어쨌든 나 혼자 생각했을 때 내가 당첨될 확률이 궁금하다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자면 PB 전체가 궁금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PB를 구하려면 지금 얘처럼 A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따로따로 구해서 더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PB가 될 거니까. 즉,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은 첫 번째도 당첨, 두 번째도 당첨. 첫 번째가 꽝, 두 번째가 당첨. 그거 두 개를 더하면 된다고요. 이해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순서대로 첫 번째 사람이랑 두 번째 사람을 봤을 때 얘가 당첨될 수도 있고 꽝이 될 수도 있는데 얘 당첨, 얘 꽝. 꽝, 당, 꽝, 꽝.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이게 전부 다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라는 건 이거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된다. 그런 소리라고.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은 물론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건데 그냥 이거는 한 방에 해결이 되잖아. 10분의 3 이렇게. 얘가 먼저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 사람 거는 첫 번째가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기 때문에 귀찮지만 이거 두 개를 다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하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뭐다? 그냥 P, B가 궁금하다. B 혼자 일어날 확률이 궁금하다. 라는 거고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첫 번째도 당첨, 두 번째도 당첨 되거나 또는 첫 번째는 안 됐지만 두 번째만 당첨되거나 라는 거야. 이거 두 가지를 더하면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소리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B일 확률은 얘랑 얘랑 둘이 더하면 된다고. 그럼 얘는 얘 나름대로 어떻게 구할 거라고? PA에다가 P, B, 바, A를 곱해서 만들겠죠. 그럼 얘는 또 얘 나름대로 어떻게 구해? P, A, 여에다가 P, B, 바, A, 여를 곱해서 만들겠죠. 그죠? 이게 얼마였다고요? 10분의 3. 이거 얼마였다고요? 9분의 2. 고마워. 이거 얼마라고요? 10분의 7. 이거 얼마야? 요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다 해보면 분모는 90이에요. 약분은 귀찮으니까 좀 이따가. 요거 6, 요거 21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90분의 27이고요. 9로 약분하시면 얘도 똑같이 10분의 3이라고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랑 상관없이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도 10분의 3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첫 번째 사람이 제비를 뽑았는데 안 깠어. 뭔지 몰라. 그럼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똑같이 10분의 3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얘는 당첨이든 안 당첨이든 둘 중에 하나를 이미 정해져 있지만 뭔지 모르니까 두 번째 사람도 그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사람이 뽑았어. 안 깠어. 두 번째 사람도 뽑았어. 안 깠어. 그럼 세 번째 사람이 손 넣으면서 어느 정도 기대하면서 손을 넣는 거야. 걔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계산해보면 10분의 3이라고 나올 거라고요. 경우들을 다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제비뽑기 할 때 제일 마지막 사람은 제비뽑기라는 건 어쨌든 순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 운 좋은 사람이 먼저 뽑을 거 아니야. 그 마지막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남은 거 가져가는 거잖아.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면서 뭔지 안 깠어. 사실 정해져 있지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꺼내는 사람도 기대는 한다고. 10분의 3 정도를. 그죠? 그러고 나서 다 가져간 다음에 깔 때 동시에 짠 하고 까면 약간 공평한 제비뽑기가 되는 거지. 미리 뽑아서 쳐다보면 약간 좀 불공평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튼 마지막 사람까지도 앞에 있는 게 뭔지 모른다면 10분의 3을 유지한 상태로 제비뽑기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수학적으로는.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요거 가지고 이번엔 또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얘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P, A, 바, B. 우리 아까 P, B, 바, A는 그냥 직관적으로 찾았죠. 첫 번째 사람이 당첨이라고 쳤을 때 두 번째 사람도 당첨일 확률. 이건 첫 번째가 뽑아갔으니까 9개 남았고 그 중에 2개 있으니까 9분의 2야. 이렇게 바로 찾았거든. 근데 얘는 뭐예요? 두 번째 사람이 당첨이었을 때 첫 번째 사람도 당첨이었을 확률.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사람 뽑아서 갔어. 두 번째가 깠더니 나도 당첨이네? 그랬을 때 알고 보니 쟤도 당첨이었을 확률. 제가 먼저 일어났어. 뭔지 모르는 거고. 두 번째 사람이 당첨이었을 때 첫 번째 사람도 당첨이었을 확률. 약간 헷갈리는 거지. 얘처럼 직관적으로 계산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다시. 분모에 누가 들어갈 거냐면 P, B가 들어갈 거고 분자에 누가 들어갈 거냐면 P, A, 교, B가 들어갈 거고 얘가 조건이니까 분모에 가요.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게 분자에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할 거고 분모에 있는 P, B는 A, 교, B랑 A, 여, 교, B를 더해서 만들 거고 분자엔 A, 교,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 각각은 또 다 곱셈 정리 가지고 아까 했던 것처럼 계산을 싹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것도 문제로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뭐 꼭 앞에 거만 조건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얘처럼 뒤에 있는 사건이 당연히 조건으로 달릴 수도 있고 당황할 거 아니라 그냥 식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공식에 따라서 정의대로 풀어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곱셈 정리 이야기고요. 그 다음 이야기해야 될 건 독립이라고 하는 건데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와요. 독립이라고. 이 독립의 반대말은 종속이거든요. 독립이 아닌 건 전부 다 종속이라고 하는데 이 독립은 뭐냐면 서로 떨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확률에서의 독립은 P, B, 바 A가 P, B랑 같은 거. 이걸 독립이라고 해요. 얘는 그냥 B 사건 혼자 일어날 확률이고 얘는 A 사건이 일어났다고 쳤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순서를 반대로 쓰려고 그랬나? P, B랑 P, B, 바 A랑 이거 다 같은 거. 이거 둘이 같으면 얘는 자동으로 같아져요. 그냥 쓰려고 쓴 것뿐이고 어쨌든 핵심은 이거예요.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그냥 B 혼자 일어날 확률이나 똑같으면 A 사건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얘네들이 서로 독립이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B의 확률이 A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둘이 서로 독립이다. 라는 거고 만약에 이게 성립하는 경우면 당연히 얘도 성립하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성립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건 사건 A와 B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A랑 B가 서로 독립인 거지 A 혼자 독립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요. 그죠? 얘가 일어나냐 마냐에 따라서 얘가 영향을 받지 않는 거니까 둘이 서로 독립이냐 아니냐 둘이 서로 종속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마치 지웠죠. 배반 사건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제 했던 배반 사건도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배반이라고 하는 거지 혼자서 배반이야 이렇게 말하지 못하잖아. 그죠? 얘네 둘이 겹치는 게 없으면 배반 사건인 것처럼 얘네 둘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독립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건데 주사위를 하나 던져볼 거고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6개입니다. 주사위 하나 던지면 기대할 수 있는 일어나는 결과는 총 6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사건의 개수 몇 가지 있다고요? 주사위 하나 던질 거야. 사건의 개수 몇 가지? 혼란스럽다. 그죠? 64. 6 아니야. 6 아니야. 왜 6 아니야? 사건은 뭐다? 부분집합이다. 사건이라는 건 부분집합이다. 약간 눈은 뜨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약간 눈만 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주사위 하나 던지면 이렇게 6가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건이 6개 아닌가요? 여기서 생각하는 그 사건은 우리 근원 사건이라고 따로 부르기로 했다고요. 원소 1개짜리인 사건, 원소 1개짜리인 부분집합, 그건 근원 사건이고 뿌리가 되는 사건.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사건은 64가지였어요. 부분집합이 됐으니까. 그래서 사건 A를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보면 이렇게 생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사건 A가 되는 거지. 사건 B는 뭐지? 6의 약수? 어제 이거 했나요?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사건 B라고 보면 1, 2, 3, 6 이렇게 생긴 거예요. 또 뭐지? 4의 배수 C 4의 약수? 그럼 얘는 1, 2, 4 이렇게 생겼고요. 하나만 더 하자. 뭐해? 그냥 마음대로? 4의 배수. 그러면 4 하나밖에 없죠.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총 64개나 만들 수 있다고요. 그지? 이 상태에서 어제 했던 걸 좀 복습해 볼까요? 이 중에 서로 배반 사건인 애들은 누구랑 누구인가요? 누구랑 누가 배반이에요?
A랑 D가 배반이죠. 또 B랑 D도 배반이죠. 교집합이 없으면 배반 사건인 거니까. 얘는 4가 겹치고요. 나머지 애들은 뭐 1, 2 막 다 겹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랑 요렇게 두 개가 서로 배반인 사건이에요. 지금 하고 싶은 건 독립이야. 독립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A 사건이랑 B 사건을 생각해 보면 A 사건의 확률 자체는 얼마예요? 그냥 전체 중에서 A를 의미하는 거니까 6분의 3 되겠죠? 그럼 B 사건이랑 A 사건이 독립인지를 확인하려면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지? 얘랑 얘가 같은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거 둘이 같으면 A 혼자 일어날 확률이나 B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나 같으면 B가 일어나느냐 마느냐가 A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그지? 그러니까 이 녀석을 계산하기 위해서 누가 가야 돼요? 분모에 PB가 가야 되고 분자에 PA 교 B가 가야 돼요. 물론 P라고 썼지만 이거 원소의 개수 가지고 그냥 해결하면 되는 거였다고요. 그럼 B의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4개예요. 그죠? A 교 B, A 교 B 누구야? 1하고 3이죠. 몇 개예요? 2개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어때요? 2분의 1이라고 나오죠? 얘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때 A 사건과 B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와닿지 않죠? 잘. 무슨 소린지. 이 와닿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전체 중에서 홀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라고요? 2분의 1이라고요. B 사건 중에서 홀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예요? 그래도 2분의 1이에요. 1, 2, 3, 4, 5, 6 중에서 1, 3, 5 홀수가 차지하는 게 6개 중에 3개니까 2분의 1이잖아. 근데 세상에 6의 약수만 남은 거지 이제. 얘네들만 남았다고 치고 이거 가지고 홀수일 확률 구하세요 라고 해도 똑같이 2분의 1이라고요. 전체 중에서 홀수가 차지한 비율이나 A 사건 중에서 홀수가 차지한 비율이나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홀수라는 사건과 6의 약수라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라는 거예요. 전체 중에서 A 사건도 2분의 1이지만 B라고 제한을 해도 그 중에 A는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독립이다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느낌은 그런 건데 사건 두 개가 독립인지를 매번 이렇게 계산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오늘 맨 처음에 했던 게 조건부 확률이고 자리가 약간 좁은데 그 다음에 한 게 확률의 곱셈 정리였거든요. 확률의 곱셈 정리 뭐였냐면 PA 교 B를 A에다가 B바 A를 곱해서 만들 거야. 이게 곱셈 정리였는데 만약에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잖아요. 독립이라는 건 뭐였다고? PB바 A가 PB랑 그냥 같은 거. 이거나 이거나 둘이 같은 게 독립이거든요. 그러니까 A 사건이랑 B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그때는 이 교집합, 곱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다? PA랑 그냥 PB를 곱해서 만들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이거 둘이 같으니까. 이거 역도 성립하는 거예요. A, B가 독립이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반대로 혹시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계산이 된다면 A와 B가 독립이란 뜻이기도 해요. 다시 와서 보면 아까 이거 PA가 얼마였다고요?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었어요. PB는 얼마예요? 4개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PA 교 B 볼까요? A랑 B의 교집합 살펴보면 1하고 3하고 2개 있죠. 그러니까 얘는 또 3분의 1이 되겠죠. 6분의 2니까. 이거 둘이 곱해서 얘 나오죠. 그러니까 아하 A랑 B랑 둘이 독립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사실 아까 했던 거랑 산수가 거의 똑같긴 하거든요. 근데 체감상 얘가 조금 덜 어려워요. 요렇게 독립을 찾는 게. 원래 독립의 정의는 이거지만 이걸 그냥 찾는 게 어차피 이거 하는 거랑 똑같거니와
이게 직관적으로 찾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맨 처음에 뭐 제비뽑기 했을 때처럼 첫 번째가 당첨일 때 두 번째가 당첨일 확률 그런 거는 뭐 계산하고 자식할 거 없이 그냥 9분의 2 이렇게 찾아지잖아.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여기서 P, B 바 A는 계산해야 되잖아. 조건부 확률 가지고. 그 계산이 어차피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요런 식으로 독립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같은 원리로 A 사건이랑 C 사건이 서로 독립일까를 생각해 보면 독립일까 아닐까? A랑 C. 얘는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요거 확률도 2분의 1인데 교집합을 찾아보면 한 개밖에 없잖아요. 교집합의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얘 확률 둘이 곱해서 6분의 1이 안 나오죠. 2분의 1이고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잖아. 둘이 다르다고. PA랑 PC를 곱해서 PA 교 C가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A랑 C는 서로 독립이 아니라는 소리죠. 독립이 아닌 걸 우리 종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A 사건과 C 사건은 종속이라는 소리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A 혼자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인데 조건을 C를 딱 걸어버렸어. 그랬더니 그때는 A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3분의 1로 달라졌잖아. 전체 중에서 홀수가 일어날 확률 그러면 2분의 1이거든. 그런데 4의 약수 중에서 홀수가 일어날 확률 그러면 4의 약수 중에서 홀수니까 3분의 1이라고요. 이렇게 조건을 달았더니 홀수가 나올 확률이 달라졌잖아요. 전체는 2분의 1이었는데 C라고 조건을 달았더니 3분의 1로 달라졌다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이라고요. 둘이. 그러니까 둘이 종속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해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계산은 이거 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이런 얘기도 해요.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 배반 사건이랑 독립 사건이랑 둘이 막 헷갈리거든요. 근데 둘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배반인지 아닌지는 배반 사건이라는 건 겹치는 게 없으면 배반인 거야.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죠. 이거 배반 사건 누구냐고. 그건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 보면 알잖아요. 얘네 둘이 배반이야. 겹치는 거 없으니까. 얘네 둘이 배반이야. 겹치는 거 없으니까 계산해봐야 알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독립인지 종속인지는 계산을 좀 해봐야 알아요. 보자마자 알 수도 있는데 보자마자 알 수 있을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으면 그건 뭔지 이해하고 있다는 거니까 헷갈릴 리 없고 혹시 헷갈리면 독립인지 아닌지는 계산해 보셔야 한다 그 얘기예요. 계산해 본다는 건 이거 계산해 본다고. 이거 계산해 본다고. 오케이? 요거 해서 성립하면 독립이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책으로 가서요. 또 표시해야 될 부분 몇 개만 표시를 좀 하자면 163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 시작하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164페이지 제일 위에 줄 씩 나와 있죠. 거기다 줄을 좀 그을게요. PA 교 B는 PA 곱하기 PB 바 A 또는 PB 곱하기 PA 바 B 이렇게 생겼고요. 그 밑에 줄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즉 곱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인 확률의 곱셈 정리. 그 위에 여러분 줄 그으신 게 확률의 곱셈 정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바이블 포인트 들어있는 거 똑같은 거니까 눈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3번 내려와서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라고 되어 있죠. 설명은 다 했으니까 볼 것만 표시하자면 형광펜 똑같이 다 줄 그을 거예요. 밑에 164쪽 밑에요. 사건 B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사건 A의 확률이 일정하므로 사건 A는 사건 B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PA나 PA 바 B나 PA 바 B여나 다 같다. 그런 소리고. 그래서 바로 밑에 또 형광펜 사건 B가 일어나는 것에 상관없이 사건 A의 확률이 일정할 때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라 하고 서로 독립인 두 사건을 독립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이라는 건 말했지만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65페이지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형광펜 안 쳐져 있는데 우리는 줄 그을게요. 한편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 아닐 때 두 사건 A, B는 서로 종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이 아니면 다 종속이에요.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형광펜 보이죠? 중간에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세 줄 내려와서 PA 교 B는 건너뛰고 뒤에 거요. PA 곱하기 PB.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하면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서로 종속인지 확인할 수 있다.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 독립의 정의는 요거거든요. 이거를 실제로 확인해서 독립인지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찾기가 귀찮은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제가 7개? 잠깐 숨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럼? 잠깐 쉬는 동안에 개념 콕콕 보시면 문제 5개 들어있거든요. 요거 한번 풀어보고요. 그러고 나서 잠깐 쉽시다. 5개밖에 없으니까 빨리 같이 정리를 하죠. 그리고 쉽시다. 1번 보시면 표 그려져 있는 거고, 요건 우리 아까 뭐 남자 여자 안경 꼈네 안 꼈네 가지고 했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여학생이었을 때니까 분모가 14란 소리가 되고요. 그 중에 회원이니까 10명이란 이야기겠죠. 14분의 10이 될 거고. 2번은 임의로 뽑은 한 명이 회원이었을 때니까 분모에 18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분자에 10이 들어가겠죠. 그죠? 표 보시면 금방 해결될 거고요. 2번 흰 공 5개, 검은 공 3개. 차례대로 2개를 꺼낼 때 둘 다 흰색이래요. 그럼 이거는 확률의 정의 가지고 생각해 보면 8P2분의 5P2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곱셈 정리 가지고 해결해 보면 첫 번째로 흰 공 나오는 건 8분의 5고요. 두 번째로 흰 공 나오는 건 7분의 4겠죠. 그냥 그렇게 2개를 곱하셔도 해결이 되겠죠. 말했지만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의로 풀든 곱셈 정리로 풀든 뭐 크게 상관없지만 복잡해지면 이제 둘 중에 뭐가 더 좋을지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주사위 하나랑 동전 하나를 던질 건데, 이거는 오늘 수업한 거랑 상관없이 이거 왜 나왔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수업한 거에 끼워서 생각해 보자면 주사위에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거랑 동전이 앞면 나오는 건 서로 독립이라는 소리예요. 숫자로 계산 안 해봐도 이 정도는 그냥 느낌상 알잖아. 아니, 주사위가 홀수 나오냐 짝수 나오냐에 따라서 동전의 앞뒷면이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그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독립인 사건 2개란 이야기고, 그래서 홀수의 눈, 교집합, 앞면 이런 소리니까 홀수 나올 확률 구하고 앞면 나올 확률 구해서 둘이 곱하면 그냥 곱사건 확률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4번은요. 공식 물어보는 거지. 물어보는 건 A 여사건의 확률을 물어봤는데, 주어져 있기는 얘가 주어져 있거든. 그죠? 근데 요거 분모에 누가 들어가요? PA야, PB야. 분모에 들어가는 게 PA죠. 뒤에 오는 게 조건이니까. 그래서 분모에 얘가 들어가고 분자에 교집합이 올라간다고요. 근데 지금 이거 문제에 나와 있죠? 2분의 1이고요. 요거 문제에 나와 있죠? 9분의 1이라고. 그럼 그걸로 요 녀석 구하시면 되겠죠. 9분의 2다. PA가 9분의 2니까 A 여 사건의 확률은 1에서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해보시면 되고요. 5번 1, 2, 3, 4, 5, 6의 부분집합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더니 3이 속해 있는 집합이었다. 그 집합에 4도 속해 있을 확률이니까 식으로 써보면 이거죠. 내가 궁금한 건 4가 속해 있는 게 궁금한 거야. 조건이 뭐였다고요? 3이 속해 있었다고요. 뽑았더니 3이 속해 있네. 그럼 이제 3이 속해 있는 것만 세상에 남은 거야. 그 중에 4가 들어있대. 4도 들어있다는 이야기인 거지. 3을 전제로 했을 때 4도 들어있을 확률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은 P 3이 들어있을 확률에 3과 4가 다 들어있을 확률을 구하시면 될 건데, 어차피 분자 분모 자체는 그냥 원소의 개수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제 1, 2, 3, 4, 5, 6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 건데 3이 들어있는 부분집합 몇 개네요? 몇 개야?
부분집합의 개수 셀 때 3이 들어있는 거면 몇 개예요? 그거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 2에 5제곱 되겠죠? 없다고 생각하고 해놓고 3 다 때려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돼요? 3, 4 둘 다 들어있는 거니까 2에 4제곱 이렇게 생겨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조건부 확률이구나를 눈치채시면 산수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다. 이고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예제도 같이 풀어볼게요. 예제 1번부터요.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고 했고 1번 보면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 2고 두 눈의 수의 차가 2래요. 밑에 보시면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일 때 두 눈의 수의 차가 2일 확률, 두 눈의 수의 차가 2일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 그러니까 지금 사건 두 개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합이 4인 사건을 A라고 보고요. 또 차가 2인 사건을 B라고 보면 첫 번째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이 고니까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겠죠? 둘 다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요. 합이 4의 배수일 때 요 녀석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 전제로 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조건으로 얘가 달려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차이가 2일 확률이긴 하거든. 그런데 합이 4라는 걸 전제로 해서 2일 확률이 궁금한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고. 그럼 3번도요. 4의 배수일 확률이 궁금하긴 해. 그런데 조건이 뭐다? 차가 2였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녀석들 PA하고 PB하고 A 교 B 요 녀석들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합이 4가 되는 건 몇 개 있어요? 주사위 두 개 던져서 합이 4 되는 건 1, 3이랑 2, 2랑 3, 1이랑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당연히 1, 3이랑 3, 1은 다른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 있고요. NA가 3, 얘 차이가 2인 건 몇 개 있어요? 빨리 생각해봐. 손을 세. 6, 4, 5, 4, 3, 1 이렇게 해서 4개 있는데 서로 다른 유사위니까 뒤집어진 것도 있겠죠? 차이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니까. 그래서 8개가 있겠다. 그렇죠? 그럼 교집합은 몇 개 있어요? 합이 4인데 차이가 2야. 그럼 1, 3이랑 3, 1이랑 그렇게 있는 거다. 그죠? 두 개 있죠. 그지? 그래서 원소들이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얘 찾으세요. 그럼 이건 뭐예요? 36분의 2가 되겠죠. 얘는요. 분모에 A가 들어갈 거예요. 그 중에 교집합 들어갈 거고요. 얘는 분모에 B가 들어갈 거예요. 그 중에 분자에 교집합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죠. 이해했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물어본 건 확률이지만 어차피 경우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해결을 하자고요. 합이 4가 아니고 4의 배수야. 알아서 하세요. 그걸 왜 다 풀고 말해? 미리 말해야지. 8인 거 12인 거 하면 되지. 네? 해? 자, 답니다. 2번.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적다 했어 왠지. 그지? A 주머니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5개. B 주머니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4개. A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B에 넣은 다음에 B에서 하나를 꺼낼 건데 B에서 꺼낸 게 흰 공일 때 A에서 B에 넘긴 게 흰 공이 뭐 되게 복잡하다 그죠?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건데 A 주머니에 흰 공 3개랑 검은 공이 5개 들어 있고요. B 주머니에는 원래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A에서 하나 꺼내서 B에 넣을 거래. 그럼 흰색일 수도 있고 검은색일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그 상태에서 B에서 하나를 꺼낼 건데 그게 흰 공이 나왔대요. 그랬을 때 하필 옮겨진 공이 흰 공이었을 확률을 물어보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시행이 존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행은 A에서 B에다 공 하나 넣는 거고
두 번째 시행은 B에서 하나를 꺼내는 거고. 내가 궁금한 건 뭐예요? 첫 번째 시행에서 A에서 B로 옮겨진 공이 흰 공. 첫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이 나왔을 확률이 궁금해. 근데 전제가 뭐다? 두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이 나왔을 때 라는 소리예요. 그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 약간 어렵다고. 그죠? 예를 들어서 문제를 바꿔가지고 A에서 흰 공을 꺼내서 B에다 넣었을 때 B에서 흰 공을 꺼냈을 확률. 그러면 걔는 계산해보면 뭐가 될 것 같아요? A에서 흰 공을 꺼내서 B에다 넣었을 때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이었을 확률. 그럼 그거는 그냥 여기서 하나 꺼내서 여기다 넣은 거니까 4개, 4개가 됐겠죠? 그 중에 흰 공 꺼내는 거니까 8분의 4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건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그냥 바로 계산이 된다고, 직관적으로. 근데 얘는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다고. 이해되죠? 첫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이 나오고 두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을 또 꺼낼 건데 얘는 내가 궁금한 게 뭐라고? 얘가 궁금하다고. 이걸 전제로 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복잡한 거고, 식으로 써보자면 이런 건데 지금 여기 주머니의 이름이 A, B니까 사건을 PQ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P라는 사건을 뭐라고 볼 거냐면 첫 번째 시행에서 A 주머니에서 A에서 B로 넘어갈 때 흰 공을 꺼내는 거, 이걸 사건 P라고 볼게요. 그럼 이제 검은 공을 보내는 게 P의 여사건이 되겠죠? 그죠? Q라는 사건을 뭐라고 할 거냐면 두 번째 시행에서 B 주머니에서 흰 공 꺼내는 거, 이걸 Q라는 사건이라고 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까만 공을 꺼내는 건 Q의 여사건이 되겠죠. 나는 뭐가 궁금하다고요? A 주머니에서 B 주머니로 옮겨진 공이 흰 공일 확률이 궁금하다고요. 사건 P의 확률이 궁금해요. 그런데 조건이 뭐였다고요? B 주머니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이래요. Q를 전제로 했을 때라는 소리라고요. 그죠? 식으로 나타내자면 이거라는 거야. 이것도 어렵죠. 이렇게 식으로 쓰는 것 자체도 약간 어렵지. 그죠? 아무튼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얘를 식으로 다시 쭉 써보면 분모에 들어가야 될 건 PQ가 들어가고 분자에 들어가야 될 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들어가겠지. 그죠? 근데 Q 사건이 일어났다는 건 무슨 얘기라고요? P 사건과 Q가 동시에 일어나든지 아니면 P가 일어나지 않은 채로 Q만 일어난 것 중에서 P교 Q다, 그런 이야기라고. 이거 우리 아까 제비뽑기 했을 때랑 똑같아요. 두 번째 사람이 당첨이었을 때 첫 번째 사람도 당첨이었을 확률. 이거 물어보는 거였고, 다시 벤 다이어그램 생각해보면 요게 사건 P, 요게 사건 Q. 물어보고 있는 건 뭐였다고? Q 사건 중에서 P 사건의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거였다고요?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찾을 거라고? 얘랑 얘를 두 개를 더할 거라고. 이거 두 개 더한 거 중에서 이거다. 그거 써놓은 거라고요. 오케이? 별로인가? 좀 더 시각적으로. 첫 번째 시행은 A에서 B로 가는 거야. 두 번째 시행은 B에서 하나를 꺼내는 거야. 첫 번째 시행에서 가능한 건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고 검은 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지? 그럼 그때 두 번째 시행 갈 건데 만약에 첫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을 넘겼다면 B 주머니에는 흰 공 4개랑 검은 공 4개가 들어있을 거고요. 첫 번째 시행에서 검은 공을 꺼냈으면 B 주머니에는 흰 공 3개랑 검은 공 5개가 들어있을 거잖아. 그죠? 그 중에서 흰 공 나왔을 흰 공을 꺼냈다, 그런 소리가 된다고요. 오케이? 그 여기서 흰 공 꺼냈을 수도 있고 여기서 흰 공 꺼냈을 수도 있는데 흰 공을 꺼냈다고 쳤을 때 하필 그게 여기서 꺼냈을 확률이 얼마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문제에서. 두 번째에서 흰 공을 꺼내, 야이 표정들 참. 두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을 꺼냈다는 건 첫 번째 시행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시 아까 예로 들면 첫 번째 사람이 당첨이었을 수도 있고 꽝이었을 수도 있다고. 두 번째 사람이 당첨되었을 때라는 건 첫 번째가 당첨이면서 두 번째도 당첨일 수도 있고 첫 번째가 꽝이면서 두 번째가 당첨일 수도 있다고. 그게 전제야. 세상에 존재하는 건 그게 다라고. 그 중에 첫 번째도 당첨이었을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다시 와서 보면 두 번째 꺼낸 게 흰 공이래. 그건 여기서 흰 공을 꺼냈을 수도 있고 여기서 흰 공을 꺼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필이면 여기서 흰 공을 꺼냈을 확률을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랑 얘랑 둘이 더한 거 중에서 얘를 물어보는 거다, 그 얘기라고.
식으로 쓰자면 이거 둘이 더한 거 중에서 요거를 물어보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보자면 이런 거라고. 분모에 들어가는 거. 이거부터 계산을 해보면 P랑 Q가 둘 다 일어난대. P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이거 중에 하나 꺼낼 건데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8분의 5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이거 자체도 사실은 계산하자면 P가 일어났고 거기에 P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Q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거잖아. 그럼 P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Q가 일어날 확률은 여기서 보시면 되죠. 이게 지금 사건 P가 일어난 상황이잖아. 사건 P가 일어난, 얘가 지금 사건 P고 얘가 P의 여사건이거든. 사건 P가 일어났고 사건 P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Q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야? 8분의 4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얘는요. 사건 P가 일어나지 않았고 까만색이 나와야 되니까 8분의 5고 사건 P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 얘니까 이 중에 사건 Q가 일어날 확률은 8분의 3이라고요. 그 중에 뭐가 필요해? 사건 P가 일어났고 P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Q도 일어날 확률이 필요해.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답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소화의 시간이 필요하군요. 그러니까 체하는 표정이에요. 다시 문제 보면 사건은 이 순서대로 가는 거야. A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B에 넣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꺼낼 건데 궁금한 건 뭐래? B에서 꺼낸 게 흰 공이었을 때 알고 보니 첫 번째에서도 흰 공을 넘겼을 확률인 거야. 그럼 원래는 첫 번째에서 흰 공이 넘어갈 수도 있고 검은 공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건 주머니 B에서 흰 공을 꺼냈다는 것이 전제가 됐다는 건 이때도 흰 공이 나왔을 수 있고 요때도 흰 공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두 가지 사건이 다 두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이 나온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가야 될 거. 두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이 나왔다는 건 A에서 B로 가는 게 흰 공이었을 때 흰 공을 꺼낸 거. A에서 B로 가는 게 검은색이었을 때 흰 공 꺼내는 거. 이 두 가지를 더하는 게 전체가 된다고요. 그게 전제 조건이잖아. 근데 그 중에 뭘 원했다고? A에서 B로 넘어간 게 흰 공이었고 또 흰 공을 꺼낸 걸 원하겠다고요. 그죠? 이해를 하자면 그런 거고 식으로 쓰자면 이런 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식으로 쓰긴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저 말을 해석하는 건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시간이 필요하지. 네. 어디요? 좋은 지적입니다. 8분의 3이죠. 제가 정신이 나갔으니까요. 8분의 3이죠. 아, 혹시 그것 때문에 째려보고 있었던 거야? 고마워요. 아무튼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이따가 얘도 해설은 비슷하게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책에 보시면 이제 그 172페이지에 보충 설명이라는 거 바로 위에 있는 줄이 요 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PQ라고 썼고 얘는 A, B라고 썼는데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서 풀게 되어 있다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만약에 순서대로 그냥 일어나는 거면 조건 확률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두 번째 것을 전제로 해서 첫 번째 걸 거꾸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복잡한 녀석이 돼요. 근데 이건 뭐 생긴 게 이런 거니까 요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얘가 된다는 건 그냥 공식 그 자체고 이렇게 오는 것 기억을 좀 해두세요. 다시 읽어보시고 소화를 해보시고 옆에 연습 문제들 또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3번 1에서 12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12면체 주사위래요.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A, 3의 배수가 B, 11 이상이 나오는 걸 C라고 했을 때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해 보래요. 원래 독립의 정의는 뭐였냐면 그냥 PA랑 이거 둘이 같으면 독립인 거예요. 뭐 혹은 거꾸로 PB랑 PB바 A가 같아도 서로 독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 생각하기가 약간 귀찮다고요.
그래서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하는 건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판단하는 게 편하다라고 책에서 알려줬고 그게 뭐였다? PA 교 B가 PA랑 PB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라. 얘가 성립한다면 독립인 것이고 이것이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인 거다. 왜냐면 원래 확률의 곱셈 정리에선 이 뒤에 누가 와야 돼요? 얘가 와야 되는 거잖아. 이게 곱셈 정리였거든. 그런데 PB가 A나 PB나 같으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독립이면 얘가 성립할 거니까 얘를 확인해서 독립인지를 판단해 보세요. 그 얘기 하는 거고 첫 번째 거 같은 거 보면 A하고 B를 비교하래요. 그럼 A 사건은 얘 중에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니까 확률 얼마야? 12분의 6 되겠죠. PB는요. B가 뭐냐면 3의 배수가 나온대요. 3의 배수 저 안에 4개 들어있을 거니까 12분의 4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A 교 B는 홀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래요. 그럼 저 안에 3하고 9하고 2개 들어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12분의 2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얘네 둘이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둘이 같죠? 뭐 약분하고 이리저리 하다 보면 같아질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곱해서 얘가 되는 거니까 A 사건이랑 B 사건이 서로 독립이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오케이? 그냥 의미 계산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근데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의미를 해석하자면 이런 거라고. 전체 중에서 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2분의 1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PA가 2분의 1이야. 그럼 PB바 A는 3의 배수 중에서 홀수가 차지하는 비율 찾으라는 이야기잖아요. 1에서 12까지 중에 3의 배수만 남은 거야. 3, 6, 9, 12야. 그 중에 홀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똑같이 2분의 1이라고. 그지?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3의 배수 중에서 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똑같기 때문에 3의 배수라는 조건은 즉 그 사건 자체는 홀수가 일어나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홀수가 차지한 비율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둘이 독립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얘랑 얘는 똑같은 방법이니까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독립 아니면 종속인 거니까 계산해 보시면 돼요. 4번. 산수하는 문제입니다. PA가 10분의 3이고요. 교집합이 5분의 1이에요. 그리고 요 녀석이 또 하나 나왔네요. 이거 뭐 알려주려고 나온 거예요? 뭐 알려주려고 나온 거겠어요? 합집합 알려주려고 나온 거겠죠? 여기 여 붙어 있으니까 여를 고민할 게 아니라 땡겨내야죠. 밖으로.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그죠? A 합 B 전체의 여집합 여사건 이것의 확률이 5분의 2예요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럼 A 합 B의 확률은 얼마예요? 1에서 요거 뺀 거니까 5분의 3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그럼 이거 나왔고 얘 나왔고 얘 나왔어. 뭐 알려주려고 나온 거야? B 알려주려고 나온 거지. 게다가 우리 구해야 되는 게 이거거든요. A 바 B. 얘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분모에 얘가 들어가는 거야. 뒤에 거. 분자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럼 P, B를 알아야죠. 얘는 나와 있으니까. 5분의 1이라고. 요거 구하는 방법이 뭐다? 이거다. 확률의 덧셈 정리 뭐였다고요? PA랑 PB를 더해서 A 교 B를 빼는 거였고 이거 나와 있고 5분의 3이라고 요거 10분의 3이라고 나와 있고 요거 5분의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거 산수하시면 되겠죠. 요거 구해서 여기 넣고 여기 넣으면 답이 나오겠지. 그죠? 그거 하라고 나온 거고요. 2번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래요.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PB가 5분의 3인데 교집합이 5분의 1이래.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린 바로 뭘 알 수 있다? PA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 그죠? 독립이니까 A 교 B는 PA랑 PB를 곱해서 만들 건데 요거 5분의 1이고 요거 5분의 3이래. 그러니까 요 녀석이 3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요게 5분의 1, 요게 5분의 3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에 물어본 건 얘인데 이 합
합사건의 확률은 PA랑 PB랑 A 교 B를 빼야 되는데 이거 3분의 1, 이거 5분의 3, 이거 5분의 1이다. 그런 이야기니까 산수만 또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거 빵 아니야. 이게 빵인 건 A, B가 배반일 때 빵인 거고요. 얘는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배반이 아니란 소리예요. 오케이? 참고로 이따 어디 문제 나올 것 같긴 한데 말 나온 김에 지금 얘기하자면 독립 사건인 거랑 배반 사건인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둘을 연결한 명제가 하나 있긴 있어요. 얘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네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난 몰라, 쌩깔 거고, 얘는 둘이 서로 같이 일어나진 않는다 그런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건 A와 사건 B가 둘이 서로 배반 사건이다. 그러면 A 사건과 B 사건은 무조건 종속일 수밖에 없어요. 둘이 독립일 수가 없다고요. 이유는 뭐냐면 독립인지 아닌지는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할 건데 배반 사건이란 건 뭐라고? 무조건 얘가 빵이다 그런 소리라고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게 배반이잖아. 그럼 A 사건과 B 사건이 둘 다 0이 아니, 공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보면 둘이 곱해서 0이 아니에요. 만약에 둘이 독립이라면 얘네 둘이 곱해서 0이 안 될 거라고. 독립이라면 얘네 둘이 곱해서 0이 아닐 건데 배반 사건은 무조건 0인 걸 의미하기 때문에 둘이 곱해서 0이 됐다? 그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소리라고요. 즉 독립이 안 될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야. 그냥 이해를 해봐도 이런 건데 배반 사건이라는 건 둘이 동시에 안 일어나는 거잖아. 그 말은 A 사건이 일어나 버리면 B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B도 B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확률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뭐 5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A 사건이 일어나 버리면 얘는 일어날 수가 없잖아. 둘이 배반 사건이라면. 둘이 배반 사건이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얘가 일어나면 얘는 못 일어나. 얘가 일어나지 않으면 얘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즉 이 녀석의 얘가 일어나냐 마냐에 따라서 이 녀석의 확률이 달라지잖아요. 0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그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종속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A, B가 둘 다 만약에 배반 사건이면 그 둘이 서로 종속이다 라는 명제 하나만 존재하는 거지 얘네들은 사실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 조금 헷갈리거든요. 이거 갑자기 왜 나오지? 이건 서로 배반 사건일 때만 0인 거지 독립일 땐 이거 0이 아니에요. 계산해, 지금 문제 나와 있잖아요. 5분의 1이라고. 그죠? 그거 집어넣어서 산수해 보시면 돼요. 헷갈리지 마시고 다음 다섯 장의 당첨 복권이 포함되어 있는 10장의 복권이 상자에 들어있는데 창의와 경도가 차례대로 한 장씩 뽑을 거래요. 1번은 둘 다 당첨 뽑을 확률, 2번 첫 번째 있는 애는 꽝, 두 번째 있는 애는 당첨, 세 번째는 두 번째 있는 애가 뭐 당첨 물어보고 있어요. 이름 쓰니까 헷갈려서 그냥 A, B라고 합시다. 야 A, 야 B예요. 그럼 첫 번째 물어보고 있는 건 모두 당첨이니까 요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첫 번째 있는 애는 당첨이 안 되고 두 번째 있는 애는 당첨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그냥 이거 하나를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가 당첨.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할 거라고요? A가 당첨되고 A가 당첨됐다고 쳤을 때 B가 당첨될 확률을 구할 거라고요. 그래서 둘이 곱한다 그 얘기지. 이해되죠? 얘는요. A가 당첨이 안 되고 그 다음 A가 당첨이 안 됐다고 쳤을 때 B가 당첨될 확률을 곱해야죠. 이건 순서대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요. 그죠? 그럼 세 번째 P, B는요. 얘는 A랑 상관없이 B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 뭘 하라는 이야기인 거다. A 교 B랑 A 여 교 B를 더하세요. 그 얘기가 된다고요. 그죠? 우리 아까 이거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이야기한 거야. 얘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얘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단독으로 얘 혼자 구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할 거다? 얘랑 얘를 따로따로 구할 거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든지 A는 일어나지 않고 B만 일어나든지 그 둘을 더하면 B가 일어난다.
오케이? 이거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설명이랑 똑같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 당첨이고 두 번째도 당첨. 첫 번째는 꽝, 두 번째는 당첨. 그거 둘이 더해야 두 번째가 당첨. 3번 답이 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3번 답이 뭐예요? 첫 번째 사람 당첨될 확률 얼마예요? 2분의 1이지. 10개 중에 5개잖아. 두 번째 사람 당첨될 확률 얼마라고요? 그것도 2분의 1이라니까요. 계산해보면. 이건 지금 첫 번째 사람이랑 상관없이 두 번째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 둘이 더하면 2분의 1 될 거라고요. 오케이? 계산은 직접 해보시고요. 다음. (6번) 재욱이랑 경민이의 명중률은 0.8과 0.9고요. 둘이 동시에 총을 쐈는데 재욱이는 명중, 경민이는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이거부터 생각해야죠. 재욱이가 명중시키는 확률이 0.8이고 사건 A, B라고 이름을 지어보면 1번에서 이야기하는 건 재욱이는 명중을 시켰으니까 사건 A는 일어났고 경민이는 못 시켰으니까 얘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걸 물어봤다고요? 근데 곱사건인데 곱사건이면 조건부 확률을 생각해야 하지만 그 전에 일단 사건 A랑 사건 B는요. 문제에서 딱히 언급 안 했지만 당연히 독립이에요. 재욱이가 명중시키면 경민이의 명중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그냥 신경 안 쓰고 쏘는 거잖아. 그러니까 A는 A 나름대로 0.8이고 B는 B 나름대로 0.9인 거야. A가 성립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B의 확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럴 거면 말을 해주겠지. 그러니까 너무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옆에서 성공하면 나도 약간 자극받아가지고 아니고 우리는 수학을 하는 중이잖아.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죠? 오버하지 말고 있는 걸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A와 B가 독립일 거니까 이거랑 이거를 곱해서 만드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라고요. 이해되죠? 원래는 곱사건이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B, 여바, A 이거 아니야? 근데 이거나 둘이 똑같을 거라고. A 사건과 B 사건은 독립일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 PA는 얼마예요? 써 있는 것처럼 0.8 이렇게 생겼고요. P, B의 여든 0.1 이렇게 생겼겠죠. P, B가 0.9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2번은 재욱이 또는 경민이,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표현은 합집합 이야기하는 거겠죠. P, A 합 B 물어보는 거고 PA랑 PB랑 PA 교 B 빼는 거야. 그죠? 다 숫자 나와 있으니까 계산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마지막은 7번입니다. 약간 이 예제는 굳이 여기 왜 껴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있으니까 그냥 봅시다. 6개의 팀이 오른쪽처럼 토너먼트 경기를 치른다고 했는데 A랑 B가 1회전에서 맞붙었으면 좋겠대요. 1회전에서 맞붙는다는 건 여기나 여기를 의미하는 거겠죠. 첫 번째 경기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제 확률을 구하세요인데 이 문제를 여기다 꽂아놓은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뭐 때문이냐면 나머지 C, D, E, F는 아무데나 들어가도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A, B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지 C, D, E, F한테는 관심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확률의 정의 가지고 풀려면 A, B, C, D, E, F를 다 배열하는 전체 경우 중에서 A, B가 1회전에 붙어있는 경우 이걸 원래는 생각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야. C, D, E, F는 어디에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건 그냥 전체다. 전 사건이다. 그런 이야기니까 확률 계산할 때는 A, B만 신경 쓰면 되지 나머지 신경 안 써도 돼. 그런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그냥 모르는 상태로 전체를 풀려면 이거 배열하는 전체 경우는 우리 이건 이제 어디서 언제 했죠? 조합할 때 했나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3 더하기 3으로 쪼갠 다음에 2 더하기 1로 쪼개고 2 더하기 1로 쪼개가지고 조편성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6팩토리얼로 배열한 다음에 돌릴 수 있는 거 여기 돌리고 여기 돌리고 여기도 돌릴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는 못 돌아가는데 이렇게는 돌아갈 수 있거든요. 아무튼 여기도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열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전체 배열한 것 중에서 나머지 A, B를 여기나 여기에다 배열하는 경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하지 말고 아무 데나 서도 되는 애들은 확률이 1인 거야. C, D, E, F는 확률이 1인 거야. A, B만 생각하는 거야. 그럼 A, B가 여기나 여기에 서려면 A부터 생각하자고요. A가 요 네 자리 중에 한 군데 가야 되기 때문에 A만 생각해보면 확률은 6개의 자리 중에서 넷 중에 하나를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럼 만약에 A가 여기 들어왔다고 쳐봐요. 그럼 이제 B는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얘 옆으로 가야 돼요. B도 원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5개 있거든요. 근데 그 5개의 자리 중에 딱 바로 옆에 붙어있는 한 자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돼요. 나머지 C, D, E, F는 아무렇게나 가도 돼요. 그냥 1분의 1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둘이 붙는 거. 오케이?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서도 되기 때문에 확률 계산할 땐 1이다. 신경 안 써도 돼. 그런 취지에서 나와 있는 예제 문제라고요. 이해되죠? 자리가 중요하면 걔네들만 신경 쓰시면 된다. 그런 소리예요. 옆에 보시면 토너먼트로 되어 있는데 뭐 토너먼트뿐만 아니라 뭐 애들 일렬로 줄 서는 거, 원탁에 앉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뭐 말한 김에 하나만 할까요? 가족 6명이 앉을 거야, 원탁에. 이거 우리 어제 풀었던 RPM에 있으려나? 비슷한 거 있을 것 같은데 6명이 원탁에 앉을 거예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나머지 가족 4명 포함해서 6명이 앉을 거야. 엄마 아빠가 이웃해서 앉을 확률을 구하세요. 엄마 아빠 이웃해서 앉을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했나요? 우리 어제는 전체 경우는 6명이 앉을 거니까 6팩 나누기 6이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웃해서 앉는 경우는 엄마 아빠 묶어서 5명이 앉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5팩 나누기 5. 그런데 엄마 아빠랑 자리를 바꾸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가 그냥 5팩이니까 5팩 약분돼서 5분의 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이건 확률의 정의 가지고 푸는 거지. 근데 이거를 그냥 곱셈 정리 비슷하게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가 둘이 이웃한데 그럼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앉아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엄마 포함해서 가족 4명이 다 앉을 거야. 이건 확률 따져보면 1이에요. 아무렇게나 앉아도 되니까. 아무렇게나 앉아도 되니까. 그러고 나서 엄마에다가 가족 1, 2, 3, 4가 앉았어. 아빠가 왔다고. 엄마 옆에 앉을 거라고. 자리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요. 그 중에 엄마 옆에 앉을 거야. 2개 있다고요. 그래서 5분의 2다. 이렇게 찾아지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방금 풀었던 거대로 생각하자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상관없는 애들은 확률로 따지면 1이니까 우리가 굳이 경우의 수 따질 때도 전체분의 전체에서 알아서 다 약분돼서 없어지는 녀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웃해야 되는 거,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거, 뭔가 조건이 있는 애들 그런 애들만 신경 써서 계산하시면 확률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됐죠? 뒤에는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이거는 내년에 하죠.